네, 안녕하세요. 띵커스 수학 강사 현우입니다.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 과목, 미적분, 기하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저희 띵커스 강사 선생님들끼리 해설 강의를 촬영했습니다. 지면에서 좀 담을 수 없는 뭐 당위성이라든지 계산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많은 것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등장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함수적인 특징을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도록 하는 그 중간에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방정식, x라는 문자에 대한 방정식의 모든 x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돼야 된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조건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연산의 형태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방정식을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함수의 표현을 둘 다 사용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y는 fx라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와 y는 ft라는 함수의 이제 그래프, 결국은 이제 이런 구간으로 정의되어 있는 삼각함수와 상수함수죠, 그죠? 왜냐면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철저한 상수함수, 그죠? 상수. 이 두 가지의 교점의 위치를 보고 합의 x값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도록 하는 순간을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fx를 그리지 않을 이유가 지금 전혀 없죠, 그죠? 물론 이제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일단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려본다면 0부터 파이까지는 3을 찍고 이제 위로 이런 식으로 사인 3 사인 x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삼각함수니까 대칭성을 언제 쓸지 모르니까 2분의 파이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이제 함수가 이제 괴랄하게 나온 게 아니고 주기가 2파인 상태에서 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완벽한 반절 주기를 줬으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이제 A의 부호와 B의 부호, A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여부를 전혀 모르지만 뭐 이런 두 가지의 개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나중에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그리는 건 너무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자, y는 fx라는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이 흰색의 그래프에다가 뭐 뒤에 추가되는, 그렇게 이제 그려지는 부분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fx의 x라는 숫자에 적절한 t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해봅시다. 제일 만만한 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뭐 t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t. 자, t를 넣었어. t. 자, 그러면 t를 넣는 순간 넣은 이유는 우리가 ft라는 상수함수를 실제 그려주면서 교점의 x좌표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의 구조를 좀 보려고 지금 찍은 거죠. 자, 그러면 t의 값을 넣었을 때 y는 ft라는 상수함수를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고, 자, 이 예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fx는 ft를 만들도록 하는 교점 x좌표 어디야? 첫 번째. 내가 첫 번째로 잡은 t라는 순간이 당연히 방정식 중에 첫 번째 근이겠죠. 두 번째, 대칭성에 의해서 2분의 파이에 대한 선대칭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t라는 순간도 반드시 x좌표, 실근의 x좌표가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속 이거예요. 그죠? 집중하고 있는 거는 모든 x값이 4분의 7파이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 x값을 더해봤더니 t가 몇이든지 상관없이 대칭성을 유지하는 성태만 된다면 반드시 합이 x값의 합이 파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4분의 7파이를 메꿔야 돼요. 4분의 3파이가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잘 보니까 0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 이제 이 0부터 파이 구간 안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는 반드시 합이 파인 거 알았고, 뒤에서 뭔가 더 있거나 해야 될 텐데 1번 만약에 이 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삼각함수가 이거랑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방정식의 x값의 합은 파이로 끝날 겁니다. 그럼 탈락. 두 번째, 교점이 더 존재한다면 그럼 반드시 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겠죠. 그죠? 파이와 2파이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러면 합의 값이 적어도 파이 이상이 추가되기 때문에 4분의 7파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대충 대입해서 상황을 좀 본 예시에서 t가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t가 여기여도 똑같은 맥락일 거고 t가 여기여도 똑같은 맥락일 거고 t가 여기여도 똑같은 맥락, 이 두 가지의 x값이 존재하고 x의 실근의 합이 파이인 구조가 유지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예시를 보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그러한 ft의 값이 그런 ft의 값이 0과 3 사이의 순간이 될 때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t의 값에 넣어서 대입해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럼 탈락이야, 그치? 탈락.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다시 그려보면 이제 파이가 있고 3이 있고 자, 이런 구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여전히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어떤 식 형태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자, 우리가 t라는 값을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이 x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y 값이 0과 3 사이의 값이 돼버리는 순간 바로 냅다 합이 파이가 되면서 4분의 7 파이를 넘어가거나 아예 부족하거나의 구조인 거 알았으니까. 자, 두 번째. 어딜까? 만약에 t의 값이 2분의 파이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뭐니까? 대칭성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첫 번째 케이스는 y는 ft라는 구조가 좀 일반화를 위해서 본다면 ft라는 값이 3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순간일 때.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가 2분의 파이인 거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x교점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게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그것 때문에 탈락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분의 2파이가 있는 상태에서 4분의 5파이를 더 찾아야 돼요. 교점의 x좌표가 4분의 5파이가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하나가 됐든 4분의 5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fx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4분의 5파이라는 순간에서 얘가 어떠한 뭐 증가하는 구간으로 만드는지 감소하는 구간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점을 지나는 순간이 되도록 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다면 y는 fx와 y는 ft의 교점이 두 개가 되고 그 교점 x좌표들의 합이 4분의 7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케이스야? 1번.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ft의 값이 3을 만들도록 하는 순간의 형태는 어떻게 되니? x의 값의 합이 2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니까 합을 구하면 4분의 7파이고 자, 그러면 t의 값을 만족시키는 것은 두 개가 등장한다. 뭐 굳이 얘기하면 t의 값은 2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라는 두 가지의 순간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경우네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0부터 3 사이의 함수값을 만드는 순간은 다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0부터 파이 정역 안에서 여기가 그죠? 두 번째. 자, t는 0이라는 순간을 집어넣어서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y는 ft라는 형태. 그럼 뭘까요? 자,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가 0이고 0인 정역에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몇 개가 있든지 해서 4분의 7파이를 해야 되는데 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형태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4분의 7파이라는 순간에서 함수값을 찍을 수가 있다면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함수의 함수 fx가 4분의 7파이를 넣었을 때 0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그러한 ft를 만들도록 하는 순간이 t가 2개. 어떻게 t가? 0과 4분의 7파이라는 두 가지를 값을 집어넣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면서 합이 4분의 7파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또 추가적인 게 없을까를 봤을 때 일단 우리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케이스는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1번 쭉 그었을 때 둘의 합이 파이면 탈락. 얘면 파트너가 여기 있어주면 가능. 0이면 파트너가 여기 있어주면 가능. 그럼 여기 왼쪽은 다 끝났고 뭐 추가적인 거 없을까를 봤을 때 문제에서 물론 이제 t의 개수가 4개다라는 걸 보고 바로 이렇게 답을 구한 친구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뭐도 있냐면 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fx가 단독적으로 실근을 하나 만들면서 그 x좌표가 4분의 7파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개형에서 얘랑 만나지 않게 하면서 4분의 7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쭉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있고 그러면 x의 값이 합이 4분의 7파이 맞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에서 그었을 때 4분의 7파이가 함수 상수를 만들면서 교점의 x좌표가 4분의 7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거랑 별개로 뭐 꼭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형태에서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서 4분의 7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3보다 크던지 3보다 0보다 작던지 그런 케이스면 또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그러시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시겠지만 y는 ft라는 함수가 이런 식의 구조면 t의 값은 1개, t의 값이 4분의 7 파이로서 1개가 돼서 답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러한 형태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t의 값이 4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미 눈치를 챈 친구들 실전에서 이렇게 풀고 잘 넘어갔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자, t의 값이 2개와 t의 값이 2개, t의 값이 하나인 케이스를 끼는 순간 다른 파트너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로서 만족시키는 순간은 존재하면 안 되고 1번과 2번의 케이스로서 존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함수 fx가 이 얘를 지나내고 얘를 지나는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의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4분의 5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반드시 3이라는 거 우리가 알겠고 1번. 두 번째 4분의 7파이를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제 0이 반드시 돼야만 이 두 가지의 이 방정식의 형태가 다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연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4분의 5파이를 그대로 집어내면 a에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의 a에 더하기 b가 3이더라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 4분의 7파이 넣어주면 2분의 루트 2a에 더하기 b가 0이다라는 게 성립해야 되니까 열심히 연립하면 답이 나오게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더해버리면 b의 값은 2분의 3. 두 번째 b의 값에 그대로 집어내면 2분의 3이니까 약분시켜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따라서 문제에서 이제 구하고 싶었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4분의 9 더하기 2분의 9니까 4분의 27이더라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최고 차이의 수가 있는 3차 함수를 준 다음에 gx 구간 함수를 줬는데 이 3차 함수를 기반으로 한 4차랑 3차 함수를 주고 미분 가능을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연속성을 이용해서 뭐 봐도 좋고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뭐 대입해서 또 그가 미분해서 대입해서 이런 구조도 좋고 아니면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뺀 것이 0의 인수를 2개 갖고 있어야 되니까 x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다를 이용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본다면 위에 있는 거에 0을 집어넣고 아래에 0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첫 번째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이제 f0가 0이다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0을 또 집어내면 f'0가 0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최고 차이의 수가 이제 3차 함수인데 두 가지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다 구한 거죠. 그죠? fx를 좀 식을 잡아준다면 fx는 x제곱에 x-p의 구조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가번 조건부터 이제 이어서 봐야 되는데, 자, 가번에서는 이 gx가 이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27의 함수값을 가지는 순간이 2번이 있다고 합니다. 뭐, 좀 밑도 끝도 없긴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쩌라는 거지? 자,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 근데 그렇게 마이너스 27을 만들도록 하는 순간의 x값들은 뭐 몇 개, 2개인 거 알고 있는 찬스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완벽하게 그 순간에서 미분계수가 0을 만들도록 하는 순간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1과 3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7이면 그 순간은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27일 때는 무조건 냅다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된다. 이거를 좀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를 이제 구간함수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보는 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범위를 좀 나눠봅시다. 첫 번째,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성을 보는 과정에서 이 gx 함수 자체가 0보다 0이라는 경계에서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fx 얘기가 아니라 fx가 포함된 이 식들도 다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가 0인 게 보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그리고 y축 이제 그린 다음에 자, 0,0을 지나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미분계수와 함수값이 모두 0인 거를 확인했어요. 자, 근데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함수, 이 보라색의 부분의 함수는 fx가 지금 최고 차익의 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고 차익의 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0,0을 지나고 미분계수가 0인 것도 알겠는데 얘는 0보다 작은 범위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x의 음의 무한대를 뭐 발산시켰을 때 대입했을 때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언젠가 마이너스 27이라는 함수값을 만드는 순간이 우리 문제의 포인트인데 마이너스 27이라는 순간을 만드는 순간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죠? 반드시 와야 돼요. 그 순간이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나번 조건에서 그 마이너스 27의 함수값을 만들도록 하는 순간 x값에서 미분계수가 0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네, 언제가 내려와. 이 사이는 잘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27이라는 순간의 형태를 만들 때 1번 자, 뚫고 내려가는 순간 언젠가 이제 엄청 작게 가야 되는 관통을 해야 되니까 관통을 진짜 이렇게 해버리면 미분계수가 0이라는 조건에 어긋나는 거죠. 그죠? 그럼 안 돼, 안 돼. 자, 언젠가 내려와서 여기 터치해야 되는데, 두 번째. 그러면, 좀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튕기고 보자.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튕겨야 돼. 또 튕겨야 돼.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사차함수여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튕기는 구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27 함수값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순간에서 접하면서 뚫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 형태로 이제 가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원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함수가 이런 식의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인 4차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걸 이제 확인했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4차 함수의 특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이 중에서 이 미분계수를 0을 만들도록 하는 두 함수값의 차이가 우리가 이제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여기는 우리가 뭐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그죠? 알파.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미분한 함수를 그대로 갖고 온다면 몇이야? 알파와 0의 미분계수 0, 얘는 도함수가 중근인 거죠. 그죠? 이런 식 형태로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는 마이너스 4x의 3승의 구조로 간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부분의 넓이가 이 함수값의 차이랑 동일한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는 27이 되고 그러한 영역의 넓이 공식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요. 이 정도는 그죠? 자, 12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4 절대값에 길이를 마이너스 알파 그죠?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 문제에서 27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고 얘를 곱해서 넘겨버리면 알파의 4승이 80일인 거니까 알파는 3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이제 알파를 음수로 잡았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그럼 마이너스 3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참수의 개형의 특징. 자, 여기서 연결시켰을 때 여기 부분의 값이 3대 1인 걸 알고 있죠. 그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이 보라색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결정을 좀 해볼게요. 자, 뭐야? 마이너스 x에 자, fx 넣어버립시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3승에 x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ax제곱이라는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함수가 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려면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x 더하기 3의 3승의 3등분의 x 더하기 1의 마이너스 27이라는 형태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열심히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을 해도 되지만 조금 계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야?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계산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 봅시다. 자, 1번. 제일 만만한 거는 아무래도 x라는 거에 1 같은 거 넣어보는 게 제일 만만하겠죠. 그죠? 자, 대입해 보면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7이더라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정리해보면 p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를 넘기면 마이너스 26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그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어떻게? 두 번째도 제일 만만하게 눈에 먼저 보이는 거는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러면 또 이제 얘가 또 커지죠. 그죠? 그래서 좀 적절하게 a 같은 거 좀 숫자 이제 제곱이니까 x에 뭘 넣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죠? 마이너스 넣어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가 문제에서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2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에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니까 16 빼기 27. 그죠? 마이너스 11이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0이더라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연립합시다. p랑 a 구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두 개를 더해봅시다.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36. 따라서 a는 18의 값이 되더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p의 값을 구해준다면 p의 값은 넘겨버리면 p는 마이너스 26 더하기 18이니까 마이너스 8의 형태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a의 값은 저기서 끝나는 거지만 p의 값은 0보다 큰 범위에도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p의 값에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함수도 아예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b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건 남았지만 그리고 문제에서 필요하니까 a의 값이 18이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도 이어갈 건데 잠깐 지우고 또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gx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았습니다. 물론 이쪽은 우리가 식 잡기 위해서 그냥 그린 거고 정확하게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도 이제 이어가야겠죠. 그죠? 0보다 큰 범위에서. 자, 근데 보니까 이 fx라는 식을 이제 구한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 구간에 대입을 해주면 0보다 큰 범위에서의 함수는 4분의 1 x 제곱에 x 더하기 8에 마이너스 bx 제곱이라는 것이 gx의 함수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번과 나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마이너스 27이라는 순간을 만족시키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 순간에서 미분계수 무조건 0이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0보다 큰 범위의 함수도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가 0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이런 식 형태로 가야 되는구나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순간이 한 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최고차계수도 양수니까 이런 개형이 됐다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뭘까요? 이거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서도 이건 더 쉽죠. 그죠? 더 일반화된 공식이고 3차 함수의 극값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x값을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4분의 1인 3차 함수를 미분한 함수니까 이 분홍색 함수의 도함수를 이제 구해준다면 4분의 3x의 제곱의 구조로 이제 갈 거고 그 다음에 도함수를 구해준다면 0과 여기를 L2라고 한다면 L2의 값에서 아래로 블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높이 함수 값의 차이가 27이니까 얘도 27이다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나타내 보면 자, 몇이야? 27은 6분의 절대값 4분의 3에 L2-0의 3승이니까 이런 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리하면 12분의 3, 8분의 1이니까 8을 곱해버리면 L2의 값은 6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6이니까 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바로 적용해서 본다면 얘가 이제 9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다 끝났네요. 거의.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워봅시다. 자,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gx가 얘인데 그러한 gx가 누구라고? 4분의 1에 x제곱에 x-9의 형태로서 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b의 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b. 어떻게 구해? 뭐 어떻게? 뭐 9 같은 거 넣어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자, x에 이제 9를 넣어봅시다. 자, 9. 자, 그럼 몇이야? 4분의 1에 81에 17에 마이너스 81b가 오른쪽에서 0이더라가 성립하겠네요. 그죠? 따라서 b의 값은 4분의 17이라는 것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앞에 0보다 작은 범위,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a 값과 0보다 큰 범위에서의 b의 값을 더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4분의
89가 되더라고 풀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섭참수 fx네요. 그죠? fx고 조건 gx를 보니까 gx는 fx를 기반으로 한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입니다. 제일 먼저 나번 조건을 먼저 쓸 일은 우리가 없겠죠. 그죠? 가번 조건을 분명히 써야 될 텐데, 자, 가번 조건을 봤더니, x가 k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k의 최소값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구조와 g'x의 값이 0이다를 엮어서 gx를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안 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겠죠. 그죠? 자, 미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g'x는 fx- 절대값 fx라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당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fx- 절대값 fx라는 것이 문제에서 0을 만들도록 한다라는 것은 자 g'x의 식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그러한 g'x는 fx가 함수값이 0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 나눌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f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랑 큰 범위에서 나눌 수 있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제 0의 값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그죠? fx가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질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이 fx라는 함수의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g'x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가번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결국 g'x가 0을 만들도록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구간에서 fx의 값이 0 이상이다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우리가 아무래도 3차 함수 fx에 맞춰서 조건을 정리를 해야 될 거라서 다시 가번 조건을 말을 좀 다듬는다면 무슨 얘기인가요? x가 k 이상에서 g'x가 0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자체가 fx가 0 이상이다랑 동치기 때문에 x가 k 이상의 범위에 어떠한 x를 넣어도 fx가 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일 작은 최소값 k의 최소값이 2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2라는 순간부터 쭉 0 이상이 된다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 얘기는 우리가 f2의 값이 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f2의 값이 0이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이제 f0가 0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서 두 x절편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조건이죠. 그죠? 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fx가 구조를 봤더니 0이라는 순간과 2라는 순간에서 절편을 반드시 가집니다. 그죠? 가지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뭐 다른 어떤 또 다른 x절편이 어딘지를 봐야 될 텐데 케이스는 당연한 얘기지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과 2 사이일 때, 2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어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은 2라는 순간부터 0 이상의 값이 되기 때문에 f2의 값이 0을 무조건 만들겠구나로 잡았지만 2라는 순간에서 최소값이라는 걸 아직 우리가 정리를 아직 안 했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1번. 자, 2라는 순간보다 큰 쪽에서 절편을 가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2 이상의 범위에서 함수 fx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긋나겠죠. 그죠? 그럼 1번. 2 이상의 값을 가지는 순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자, 두 번째. 만약에 또 다른 그 절편이 자 2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접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2 이상의 범위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의 값을 가진다는 걸 성립하지만 문제는 x는 0 이상의 범위에서 항상 0 이상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값 조건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죠? 그럼 2일 때도 성립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 2랑 0 사이에 x의 값이 x절편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2 이상의 범위에서 계속 0 이상의 값을 가지면서 최소값인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케이스는 1번 케이스가 가능하게 돼요. 그죠? 두 번째, 자 또 x가 0과 2의 형태에서 자 0에서 중근을 가질 때도 이게 아니죠. 0에서 중근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0보다 작은 케이스에서 절편을 가질 때로 본다면 얘가 이제
왜 이래? 이런 식 형태로 가진다면 2 이상의 범위에서 0 이상의 함수값을 가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번 조건을 이용해서 봤을 때 함수 fx의 그래프는 1번과 2번과 3번의 케이스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1번. 자, 그럼 이제 나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봐야겠죠. 그죠? 자, 좀 지우고 각각의 케이스에서 나번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가번을 해석하면서 함수 fx가 이제 어떠한 개형인지 세 가지를 좀 잡아놨습니다. 자, 나번으로 좀 이어가 볼게요. 자, 나번 조건에서 이제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8이니까 0부터 2까지 이제 ft의 마이너스 절대값 ft를 적분했을 때 걔가 지금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 가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 ft의 값이 0 이상이면 이제 얘가 양수니까 0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피적분 함수가 0인 거고, ft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이제 피적분 함수가 이 ft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알 수 있는데, 뭐 아무리 이제 알 수 있어도 이제 계산을 좀 하기 싫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개형 자체가 1번 0과 2번 2와 이 어떤 또 다른 절편, x절편 p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과 2 사이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그죠?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각각의 케이스에서 이제 0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모두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좀 뭔가 좀 머리를 좀 쓰고 싶어요. 첫 번째. 자, 뭐 할 거냐면 1번. 자, 그러한 이 또 다른 x절편인 p가 0을 만들 때, 그죠? 그래서 0을 만들 때면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접하는 형태가 되겠죠? y는 fx가.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fx라는 함수를 그대로 봤더니, 그래프를 봤더니, 자, 0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이제 완벽하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정확하게 0과 1을 제외한 또 심지어 0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2배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 이런 식의 함수를 열심히 적분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3차 함수의 모든 절편들과 형태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2배를 했을 때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여기 부분의 넓이가 4가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넓이가 실제 몇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 존재하죠. 그죠? 넓이 공식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자, 12분의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서 1에 2 마이너스 0의 4승이고 계산해보면 4를 약분시켰을 때 3분의 4의 값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넓이가 4가 나와야 돼. 근데 3분의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죠? 만족하지 않는데 그러면 1번 이 또 다른 x절편이 0으로 겹쳐야 되는구나가 안 되는 걸 보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넘어가도 되는데 나번 조건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귀찮잖아 지금. 왜? 뭐가 남은 거야 지금? 첫 번째로 0과 2를 찍고 또 다른 절편이 0보다 작은 케이스. 그죠? 자, 두 번째 0과 2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절편이 이 사이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건데, 그죠? 자, P라는 형태가 두 가지의 것들 중에서 뭐가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뭐 1번과 2번을 각각 또 적용해서 하는 것이 문제는 없지만 좀 귀찮습니다. 잘 고민해 보니까 뭐예요, 지금? 0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개형이 이런 식으로 갈 때가 넓이가 완벽하게 3분의 4죠. 그죠? 3분의 4인데.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0과 2 사이에 또 다른 절편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결국은 이제 함수값이 0보다 큰 범위는 이제 0으로 적분을 하고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범위는 0보다 작은 범위를 2배에서 또 열심히 적분할 건데 그 부분의 넓이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4가 돼야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여기 분홍색이 3분의 4인데 이게 어떻게 4가 돼요? 이해가시나요? 여기 부분의 넓이가 3분의 4인데 얘가 더 클 수가 없잖아. 이해하시나요? 물론 증명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0과 2 사이의 폭보다 더 좁은 형태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0부터 2까지 접하는 순간의 그래프보다 더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얘는 아무리 넓이가 커봤자 3분의 4보다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 케이스는 만족하지 않는구나를 세트로 연결시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어려우면 얘기했던 것처럼 또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서 만족시키는 걸 구해보면 모순이 나온다는 걸 이제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좀 더 이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0과 2라는 이 두 가지 절편과 나머지가 0보다 작은 케이스를 보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어떤 케이스? 자,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죠. 그죠? 두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1번과 연결시켜서 끝냈으니까 자, 마지막은 X축이 있고 2가 있고 0이 있고 P가 있는 상태에서 그죠? 이런 식의 형태. 다시 말해서 P의 값이 0보다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0부터 2까지에서 완벽하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2배를 적용해서 정적분이 마이너스 8이고 그렇다면 여기 부분의 넓이가 4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완벽하게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죠? 자, 한번 써봅시다. 6분의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1에 2-0의 3승에 그리고 완벽하게 가운데부터 1부터 P까지의 거리 1-P 이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영역의 넓이 4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이제 계산해보면 3분의 4 약분시키면 1-P가 3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고 전제한 조건에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fx라는 것이 지금 세 가지의 모든 절편이 다 잡힌 거죠. 그죠? x가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f4니까 따라서 f4의 값은 문제에서 48이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풀만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2번에라는 번호에 너무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풀어봅시다. 자, 일단 이제 두 점이 이제 두 함수에서 x는 t라는 같은 숫자를 넣어서 나오는 점들 사이의 거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같은 x 값을 넣기 때문에 결국은 a라는 점이 t, 2의 t승이고 b라는 점이 t, 2의 4의 t승에 더하기 2분의 1 k승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a, b의 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분의 1이라는 것은 당연히 y 값의 차이를 절대값 씌운 값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a, b는 5분의 1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t의 값이 두 개가 있고 그때 합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봅시다. 그죠? 자, a, b. 자, a, b는 빼버리면 2 곱하기 4의 t승에 순서 좀 맞춰볼게요. 마이너스 2의 t승에 더하기 2분의 1 k승이라는 형태로 이제 쓸 수 있고 문제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거리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야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그러한 AB라는 선분의 길이가 5분의 1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t라는 문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2개가 돼야 돼.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한 지수 방정식의 구조이죠. 그죠? 지수 방정식의 구조니까 그러면 이의 t승이라는 덩어리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t라는 문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는 건데 풀기가 좀 어려우니까 얘를 h라는 형태로 치환해서 문제를 본다면 이 앞에 있는 것도 그대로 h제곱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그러한 h가 2의 t승이라는 거에 t는 제한 조건이 없지만 어떠한 t든지 반드시 h라는 것은 0보다 큰 값으로서 존재해야만 t의 값으로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큰 범위의 h의 값을 구하면 다시 말해서 t라는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h라는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0보다 큰 근의 개수,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2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상황인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바꾼 부분을 좀 갖고 온다면 해야 되는 것이 2h제곱 마이너스 h 더하기 2분의 1의 k승의 절대값 씌운 것이 5분의 1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양수 h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을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를 그려서 진짜 절대값을 기호를 이용해서 뒤집어서 5분의 1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좀 어렵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절대값을 5분의 1 만들도록 한다는 것은 얘가 5분의 1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든지 두 가지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방정식의 모든 양수의 근 h가 두 개가 되면 된다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h제곱 마이너스 h 더하기 2분의 1 k승은 얘 또는 얘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k 값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이 방정식의 양수인 h의 근이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2h제곱 마이너스 h는 마이너스 2분의 1 k승에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형태의 y는 h라는 문자에 대한 이차함수와 y는 뒤에 있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형태를 보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인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 이제 이 방정식을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잠깐 지우고 이제 방정식을 다시 적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이차함수와 상수함수의 교점의 h 좌표가 이제 양수가 되는 것을 두 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그려준다면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h를 모르는 것도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죠. 그죠? 자, 이제 그려봅시다. 자, 아래로 블록하고 이제 h가 4분의 1일 때 실제 대입하면 y는 2h제곱 마이너스 h인 상태에서 4분의 1 집어내면 마이너스 8분의 1의 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작정 k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랑 두 개를 만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얘 플러스 5분의 1과 얘 마이너스 5분의 1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h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교점을 가지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h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인 얘가 아주 중요한 기준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개예요. 그죠?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k승에 더하기 5분의 1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k승에 마이너스 5분의 1과 두 가지의 상수함수를 이제 그어가면서 총 두 번 만나게 이 흰색 영역과 두 번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양하게 풀 수 있어요. 다양하게 풀 수 있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값에서 자연수를 줬기 때문에 k에 1, 2, 3을 적당하게 넣어보면서 여기겠네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잘 보니까 문제에서 k 값이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냥 아예 이 범위를 찾아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의 k승이라는 것을 이제 본다면 k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이상의 숫자죠. 그죠? 1 이상의 자연수 1, 2, 3, 4, 5, 6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무리 커도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여러 번 거듭지고 팔수록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2승. 자, 무슨 얘기 할까요? 이 위랑 아래가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좀 잡아보자는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를 붙인 부분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한 마이너스 2분의 1의 k승의 형태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k의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반드시 0보다는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어가 봅시다. 그 상태에서 그러한 마이너스 2분의 1 k승의 마이너스 5분의 1까지를 뺀 함수는 상수함수의 높이는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고 또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1 빼버리면 이 값은 마이너스 40분의 8과 몇이야 이거? 2분의 1 5니까 40이 왜 나와요? 10분의 2 5니까 7. 얘는 이제 반드시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잘 보시면 마이너스 5분의 1과 마이너스 0.7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제 4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이 값은 반드시 아래, 얘보다 아래 높이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k승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는 절대 얘랑 만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의 k승 더하기 5분의 1이라는 이 상수함수의 높이가 이런 식의 두 가지의 교점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오케이, 이제 이거 갈게요. 결국은 이제 방정식을 두 개를 풀어야 되는 거였지만 범위를 먼저 구해봤더니 2h제곱 마이너스 h는 마이너스 2분의 1 k승 마이너스 5분의 1을 만족시키는 h는 양수범위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자, 지워서 어떻게? 자, 위에 있는 보라색 부분에 자, 이 값이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고 그리고 0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된다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가지고 그 두 가지가 모두 h 기준으로 0보다 큰 두 가지의 값이 서로 다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t의 값으로 대응이 될 겁니다. 자, 계산을 이제 이어가 보면 이제 2분의 1 k승의 자연수 k를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고 싶은 거니까 넘겨봅시다. 자, 먼저 넘기면 2분의 1의 k승은 8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죠. 그죠? 40분의 1로 통분하면 40분의 5 더하기 8, 13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그죠? 작아야 되고. 또 이제 넘기고 이제 정리하면 얘는 이제 5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자연수 K라는 조건이 없다면 얘는 구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범위가 나오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 K가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를 넣어 볼게요. 자, K 1일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2분의 1이 5분의 1보다 큰 건 맞지만, 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안 돼요. 자,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몇이야? 5분의 1과 4분의 1. 큰 거 맞아요. 그죠? 4분의 1이 40분의 1 작은 거 맞습니다. 맞아요. 자, 3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몇이야? 5분의 1, 8분의 1. 역전이 돼버렸죠. 그죠? 얘는 아닙니다. 4, 5, 6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K, 자연수 K 값은 2구나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K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순간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t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자, 마무리 해보면 자, 여기서 가져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k 값이 2라는 순간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 얘는 얘 더하기 얘와 얘는 얘 빼기 얘에서 실근을 만드는 구조가 플러스의 구조밖에 안 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써봅시다. 자, 2h 제곱에 마이너스 h는 k에 2를 집어넣었을 때와 마이너스를 제외한 플러스일 때만 답을 만드는 거 알았으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계산해보면 이제 20분의 마이너스 1을 넘겨버리면 플러스 20분의 1의 구조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뭐 되는 거를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인수분해가 안 돼도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h의 값을 두 가지의 값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러한 두 가지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t의 값이 두 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2의 t승을 h로 치환했기 때문에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라는 것이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죠. 그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의 근의 합을 p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2분의 1의 p승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두 가지의 근의 실근의 합을 내가 구현시키고 싶은 거고 따라서 두 가지를 곱해버리면 2의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20분의 1, 40분의 1의 구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이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P라고 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2분의 1의 P승은 역수니까 40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이 2랑 2분의 1의 P승 40을 곱해버리면 문제의 답은 80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찬입니다. 이번에 2026학년도 3월 모의고사 미적분 해설을 준비했는데 다른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라 여러분이 해설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 28번, 29번, 30번 있잖아요. 요 세 문제는 지면으로 이제 해설을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과 함께 해설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미적분 첫 번째 문제 28번부터 제가 풀어볼게요.
문제가 생김새부터가 너무 흉측해요. 너무 폭력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조차 안 될 수 있고 함수도 3개나 나와 있잖아. 뭐부터 다뤄야 할지 모를 수 있는데 F는 3차 함수니까 나중에 3차 함수 개형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야 될 것 같고 G는 알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어요. PQ도 몰라. 그리고 HA가 이제 미적분, 우리 수열의 극한과 관련돼서 등비 수열의 극한과 연결된 어떤 함수의 그래프 추론 문제가 되겠죠. 이제 요 형태는 우리 대표 유형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공비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또 마일보다 크냐, 작냐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f의 2n제곱으로 나눌 생각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눠보겠습니다. fx의 2n승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여기 남는 게 f 하나가 남고 여기는 2n승으로 나누면 5의 2n제곱과 같이 묶어서 공비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분의 5의 2n제곱 그리고 여기 g가 하나가 원래 있던 거 남겨놓고 f 2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1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비를 f분의 5로 하나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이 친구가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 그리고 절대값이 1이냐로 나누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f분의 5 있잖아요. f분의 5의 절대값이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 케이스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깊게 파고들면 이 분모에 있는 f의 절대값이 5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나뉘겠죠. 그래서 3가지 케이스로 나눠보면 절대값 f가 5보다 클 때, 절대값 f가 5일 때, 절대값 f가 5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 분모에 있는 애가 5보다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1과 1 사이에 있게 되고 얘가 거듭 제곱하면 할수록 0에 수렴하겠죠. 0으로 소멸해 가니까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니까 남는 게 이 앞에 있는 것만 남아서 1분의 fx만 남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절대값 f가 오면은 이 f가 5 아니면 마이너스 5인데 5일 때는 1, 마5일 때 마1이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짝수 제곱하면 둘 다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도 1, 여기도 1이니까 정리해 봅시다. 1 더하기 1분의 f 더하기 g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fx 더하기 gx로 수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대값 f가 5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이 친구가 공비인데 제곱했을 때 결국에 1보다 커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발산하게 돼요. 발산하게 되는데 어차피 발산하는 애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조금 엄밀하게 간다면 얘로 다시 나누면 되죠. 분모 분자를 얘로 나누면 요 분모 부분에 이 친구가 쏙 들어가고 요 분모 부분에 이 친구가 쏙 들어가서 얘네가 거꾸로 0이 되고 제가 아까 말했던 1분의 g만 살아남게 되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h에 대한 분석은 공비를 1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어렵지 않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hx가 연속이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얘가 연속이 되려면 지금 요 나눠진 케이스의 경계들 있잖아요. f가 5보다 클 때, f가 5일 때, f가 5보다 작을 때와 f가 마5보다 작을 때랑 마5일 때, 마5보다 클 때가 얘네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극한값과 함수값을 따져야 하는데 따지려고 보니까 이 f가 5보다 크냐 작냐 언제 5에 만나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f 3차 함수의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방금 우리가 구한 h는 제가 여기다 짧게 요약해서 적어놨고 g는 문제에서 함수식 알려줬고 요 h의 연속성을 분석하려면 3차 함수 f가 5보다 큰지 작은지 언제 5랑 마5랑 만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3차 함수 fx 문제에서 알려준 요놈이 언제 5랑 만나는지 언제 마5랑 만나는지
하나하나 구하고 그래프까지 분석해 보려고 해요. 5가 될 때는 이게 엄청 쉬운 게 넘어가면 상수항이 사라지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2분의 1 x제곱. 그럼 이게 x 빼기 3까지 해서 0이 되는 걸 찾는 거라 0 중근, 3 솔로근, 그럼 상수함수 5랑 0에서는 접하고 있고 3에서는 교차하게끔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x축, 그 다음 y축, 그리고 상수함수 5를 먼저 그려놓고 출발할게요. 얘랑 만나는 점이 0에서 중근, 그 다음 3에서 솔로근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 그래프 그릴 때도 여기서 접한다는 걸 인식하고 여기 만나는 요 점이 3이구나. 여기까지 잘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3,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분석 끝났는데 이 극소가 얼마나 내려가는지가 나중에 정확하게 분석하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극소 일어나는 곳은 비율 관계 때문에 2대 1이라는 걸 알고 x좌표가 2로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대입해. 대입하면 여기가 4랑 마륙이랑 5라서 여기가 3이 나오거든요. 그럼 x축 아래로 내려가진 않겠구나. 그 상태에서 마오랑 언제 만나는지 보려고 요 그림을 살펴보니까 여기네요. 얘랑 언제 만나는지 보려고 얘를 찾아야 되잖아. 이 하늘색 점을. 어차피 이게 내려오진 않으니까 분명 하나만 있을 거라고. 그럼 얘 마오 넘어가면 상수항 10 되는데 분수 꼴 보기 싫잖아. 그래서 2배를 좀 해.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0이 0이 되는 x좌표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조립제법이 마이너스 2로 되고요. 인수분해하고 나서도 어차피 근이 안 나오고 그래프만 봐도 마이 하나만 있다는 거 나오잖아요.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h를 직접 그려볼 거예요. 요 부분부터 가볼게요. 절대값 f가 5보다 클 때 f를 그대로 그려라. 그럼 그려보면은 이 5 위쪽과 마오 아래쪽이랑 여기 양쪽 날개가 됩니다. 이 양쪽 날개는 f랑 h랑 똑같이 그려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요 부분 있죠? 요 안쪽 부분. 오 안쪽 부분은 G를 그려라. G랑 H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O랑 마오 안쪽에 이제 G를 그려야 하는데 봤더니 0 이상은 G가 확실해요. 0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몰라. 그래서 어쨌든 0 이상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그려주고 요쪽이 이제 G를 얘로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y절편 5로 연결된 상태로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여기 절대값 f가 5가 되는 부분 제가 아까 하늘색 점들 3개 체크했잖아요. 걔네들은 fg의 평균값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보면 되는데 요 점이 제일 쉽거든요. 요 점은 왜 쉽냐? 이 3에서 f는 애초에 함수값이 5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 3에서 g도 5라는 걸 아니까 당연히 경계에서 h값도 평균 5가 된다는 걸 알아서 그냥 이게 딱 채워지면서 굳이 따지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속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 함수값에선 5가 돼서 f값과 g값의 평균이 돼야 되고요. 이 g의 값은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5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평균이 돼서 5로 잘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얘는 다릅니다. 얘는 왜 다르냐면 이 아래쪽은 여기서 오기 때문에 F 때문에 마오가 되는 게 맞는데 이쪽을 몰라요. 왜냐면 이 부분은 안 알려줬잖아. 안 알려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H는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된다 했어요. 그럼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마이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F는 분명히 마5로 오고 있어요. G는 몰라. 그럼 이거 적으면 되죠. X좌표가 마2일 때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마2 마이너스부터. 왜냐면 마2 자극하는 요 F를 따라와야 되잖아요.
F를 따라와야 되니까 F에서 좌극한을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 우극한은 GX에서의 마이 우극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에서 함수값은, 그 함수값은 경계가 되는 여기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2분의 F-2 G-입니다. 그런데 지금 F는 마이에서 어차피 연속하는 3차 함수라 무조건 마오로 간다는 걸 알아요. 얘도 마오, 여기 있는 것도 마오로 간다는 걸 알고요. 심지어는 이제 G 있잖아요. G 같은 경우도 어차피 마이 근처에서 2차 함수에 넣을 거라 마이 근처에서는 연속이라 얘네 둘이 똑같거든요. 그 똑같은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보니까 연속이 되려면 둘 다 마오여야 된다. 여기서 마오가 되고 여기가 마오 되면 마침 얘도 마오로 똑같아지니까 G-가 마5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찍히면서 우리는 한 가지 정보를 얻은 거야. 이 사이에 분명히 y절편이 5인 이차함수를 그릴 건데 얘를 지나가게끔 그려줘서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라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면서 hx까지 경계까지 모두 다 연속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정보가 하나 부족하죠. 왜냐면 내가 이 점을 지난다고 해봤자 얘가 마이 컴마 마오를 지나가는 건 알겠는데 PQ를 둘 다 구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네모칸의 힌트로 있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정리한 HX의 그래프를 제가 여기서 좀 더 크게 그려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깥 부분은 F랑 똑같이 이 안쪽을 G로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G를 대놓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 이 2차 함수는 Y절편이 오니까 연결지어서 그려질 텐데 여기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G가 이 2차 함수가 마이 컴마 마오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간다는 조건이 나중에 마지막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고 한쪽에 정리만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마이 대입하면은 2p-q 더하기 5가 마오라고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두 녀석 있죠? 이 두 녀석을 넘겨서 적어볼게요. 이 두 녀석만 넘겨가지고 q-10이라고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PQ를 알아내기 위한 조건 하나 더 알아내기 위해서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네모칸 안에 갑자기 이 직선을 하나 내주고 있는데 이 직선의 특징이 이번에도 보이죠? 이번에도 Y절편 5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5들이 핵심이 되는 점으로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는 K와 N에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N에 따라서 이 직선과 요 H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X와 교점을 AN이라고 잡아줬는데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교점이 4개가 되는 자연수 K가 7개나 있대.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K-2의 N제곱분의 1은 일단 분명한 건 K보다는 작거든요. 근데 이게 N이 거듭제곱하면 할수록 이 빼는 양이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수를 빼기 때문에 점점 더 K에 근접하지만 일단 현재 부등식 상태에서는 얘가 K보다 작은 기울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에 따라 직선과 교점이 어떻게 4개가 될 수 있는지부터 보려고 저는 음의 무한대의 기울기부터 양의 무한대 기울기까지 한 바퀴를 돌리면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누가 봐도 이렇게 식으로 가면은 교점이 하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건 아니라고. 이런 것도 아니다가 기울기가 0이 될 때는 교점이 무한개예요. 무수히 많죠. 무한이 많기 때문에 얘도 아니에요. 그럼 기울기가 양수가 되어가면 교점이 늘어나다가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빨리 볼 수 있는 게 요 점을 지나갈 때가 달라지겠죠. 지금 이 교점 하나, Y절편 교점 하나, 이 위쪽에 교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순간 교점이 3개인데
이거보다 기울기가 커지는 순간 제가 안 그려봐도 교점이 4개라는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우리가 찾고 있는 이 핑크색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일 때랑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0,5, 여기는 마이, 마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칸, 10칸 가면 이게 기울기가 5일 때입니다. 기울기가 5랑 관련이 있구나. 그럼 여기 있는 애가 5가 될 때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에서 K가 자연수라 했죠. 얘네는 의미가 없어요. K가 1, 2, 3, 4면 어차피 5보다 작은 상태에서 또 누군가를 빼면 더 작아지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희미하게 그린 흰색 그래프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이때는 기울기가 양수긴 하지만 이게 5보단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점이 2개밖에 없다. 아무리 n이 변하더라도 이 자연수에서 깔짝깔짝 빼봤자 항상 2개니까 리미트 AN도 2개일 수밖에 없어서 얘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핵심이 되는 K가 5일 때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5일 때도 안 됩니다. 왜냐? K가 5인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기울기 5가 아니라 5보다 살짝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5보다 작다는 게 이렇게 그려져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바로 틀리는 거야. 5보다 작다는 건 다시 써줄게. 이게 기울기가 5일 때고 이게 5보다 살짝 작은 5-2의 n제곱분의 1. n에 따라 뭐 조금씩 바뀌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봤자 얘랑은 안 만나니까 교점이 2개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K가 5일 때 어쨌든 AN은 2개고요. 리미트를 씌워봤자 이 주황색이 점점 더 핑크색의 수렴에 가더라도 근접하더라도 2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그럼 6부터는 되냐? 당연히 되죠. 6부터는 돼가지고 기울기가 6으로만 변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교점이 3개고 지금 얘가 기울기가 6일 때인데 n이 뺨에 따라 요 사이에 그려지지만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 점점 더 6에 붙은 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N이 4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씌워봤자 4가 된다. 점점 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서 6에 가까워져도 1, 2, 3, 4가 된다. 이게 답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K가 6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다가 7개가 있대요, K가. 7개? 당연히 세어 나가면 6개 더하면 여기까지가 7개고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왜? 라고 보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이게 기울기가 계속 커져만에 따라 아이고 요 2차 함수에 미분계수 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G로 제가 표현해 보자면 G가 사실 여기가 뾰족한 미분 불가능점이지만 G의 좌미분계수가 바로 요 2차 함수의 0에서 y절편에서 미분계수잖아요. 요걸 넘어가는 순간 2차 함수와 교점이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점이 2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10일 때까지는 허락해 주지만 13은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지금 우리가 체크한 이 보라색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10이면 교점은 2개지만 K가 10일 땐 또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2-2의 n제곱분의 1x 더하기 5니까 K가 12인 건 알겠는데 얘는 12보다 살짝 작으니까 요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이 4개인 거 맞다. 근데 K가 13일 때는 13보다 작은 기울기 얘는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y절편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3이 되어서는 안 돼요. 12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 미분해서 0을 넣은 y절편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정도는 암산되잖아. 얘 사라지면서 2분의 1q가 12는 돼요. 그럼 어차피 이때는 딱 4개가 되거든. 근데 13이 되면 안 된다. 그 전에는 상관없다.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 12까지만 하고 13은 차단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나와버렸습니다. Q의 범위가 24 이상 25, 26 미만이 됐고 그래서 문제에서 자연수 조건을 준 거예요. 여기 있는 Q는 24랑 25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Q가 24랑 25인데 24일 때는 제가 아까 요긴하게 쓴 데서 분명히 그랬을까요? 넣어보면 P가 정확하게 7이 나오고요. 25는 넣어보면 2분의 20, 2분의 15가 나오니까 또 자연수 조건에 위배되죠. P도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네요. 마지막으로 H4만 구해달라 했는데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놓은 데에서 H4는 4를 넣은 요 높이가 H4이기 때문에 F, 문제에서 알려준 3차 함수 F에다가 4만 넣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H4는 계산을 하면은 13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PQ까지 다 더해버리면 정확하게 44가 나오면서 이 문제의 답은 44가 된다는 걸,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호흡이 너무 길어요. 단계별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중간중간에 쓰이는 이제 수투, 우리 3차 함수 내용하고 6차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어때야 되는가 많은 내용이 쓰이는데 개인적으로 문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도 많고 이게 얕게 사고하면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예. 다음으로는 미적분 29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CP의 길이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고 DR과 DC는 1대2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용할게요. 다른 힌트들은 제가 이 그림 안에 다 넣어놨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이 노란색 각도가 똑같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잡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점 P는 AB의 중점이라고 알려줬고 점 Q는 BC의 중점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길이 똑같다고 났고 BC가 4n 플러스 인데 얘가 중점이니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났습니다.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삼각형 ABC가 BC가 4n 플러스 2지만 요 AC도 4n 플러스 2라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이쪽 요 변의 중심을 연결하면 수직이등분이 된다는 걸 우리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90도구나. 요걸 체크할 수 있고 저기가 90도가 되는 순간 이 BPC 직각삼각형의 CP 길이 알죠? 그 다음 빗변 4n 더하기를 아니까 요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 길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인 4n 더하기 2의 제곱에서 이쪽에 있는 CP의 제곱을 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산은 어렵지 않은 게 이거 전개한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니까 계산하면 n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BP의 길이가 n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여기도 여러분 길이 똑같은 중점이라서 n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중점이고 여기도 중점이면 똑같이 삼각형 ABC에 대하여 요 편 AC랑 같이 보세요. 중점을 연결한 여기 이 PQ는 이변과 평행하다는 걸 배우잖아요. 중점 연결 정리였죠. 근데 얘가 평행한 순간 평행선에서 저희 핑크색으로 같이 칠해줄게요. 평행선에서 동의각 기억해요? 동의각? 여기까지 각도가
세타로 똑같다는 거. 기억해요? 근데 여기가 세타로 똑같아지는 순간 얘랑 얘랑 같다는 엇각이죠. 그래서 하늘색의 얘랑 얘도 평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엇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얘가 평행한 순간 이 밑변과 얘랑 평행한데 여기가 중점이네? 그러면 얘도 중점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2등변이라 여기가 4n 플러스 2였으면 이거 절반이니까 여기도 2n 플러스 1, 여기도 2n 플러스 1로 반띵 되겠죠.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세타랑 한 직선 위에 있는 각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되는데 이미 다 밝혀냈어. 하늘 색깔 평행, 핑크 색깔 평행이니까 여기 평행사 변형이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마주보는 각이 똑같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되고요. 여기는 또 막곡지각이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합니다. 드디어 제가 처음에 말한 보라 색깔 비율이 이제 쓸 때가 됐어요. 1대2니까 얘네 둘을 알파와 2알파라고 놓으면 되고 요 길이는 2n 더하기 1인데 파이 빼기 세타네.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선생님 근데 이거 코사인 모르는데요? 알아. 이 코사인 세타가 우리 아까 분명히 여기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빗변분의 밑변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4n 더하기 2분의 n이라는 걸. 그때 우리 요걸 알고 있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하셔도 되고 그래프 생각하셔도 되는데 부호가 달라진다는 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미적분이니까. 요렇게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사인도 알겠다. 요렇게 얘를 사이각으로 두고 바로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 지우고 코사인 법칙 여기 적어놨거든요. 요 삼각형에서 요 주황 색깔 삼각형에서 다시 우리가 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코사인 법칙 쓴 겁니다. 정리해보면은 이거는 4알파 제곱, 이건 알파 제곱. 얘는 전개하지 않고 놔둘게요, 일단. 그리고 이쪽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코사인을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서 아까 우리가 4n 더하기 2분의 n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는 어차피 얘랑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리고 2알파의 2n 더하기 1의 코사인 세타가 4n 더하기 2분의 n으로 바꿔놓으면 마침 약분이 돼서 2분의가 되는데 얘까지 약분이 되면서 정리가 쉽게 됩니다. 4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의 제곱 알파예요. 다 넘길게요. 다 넘기면 3알파 제곱 마이너스 n 알파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다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알파를 구하려면 근해 공식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를 근해 공식으로 써보면 6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2n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둘 중에 뭐냐? 당연히 플러스예요. 왜냐? 이게 마이너스면 n에서 n보다 훨씬 큰 애 빼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왜 n보다 크냐? 가려봐요. 이거 나오면 n인데 n보다 더 큰 애 더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n보다 더 큰 애인데 빼면 음수가 되지만 우리가 설정한 알파는 변의 길이라 양수여야 되거든요.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플러스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방금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한 알파를 적어봤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극한이 이거잖아요. 리미트 무한대로 가는데 dr 마이너스 3분의 4n이죠. 근데 사실 이 dr의 길이를 제가 알파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가 정확하게 여기 들어가서
이 3분의 4n을 뺀 극한식을 제가 다시 적어보면 3분의 4n을 통분하면 6분의 8n이잖아요. 6분의 8n을 빼가지고 6분의 이거 8n 빼면 마이너스 7n이 되니까 제가 루트 먼저 적어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7n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겠죠. 제가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6분의 루트 전개해서 다시 적어주면 여기가 48n제곱이 n제곱 때문에 49n제곱이 되고요. 곱하면 4n인데 48n이 남고요. 그 다음 상수항으로 12.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7n까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수열의 극한 미적분 문제가 나오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형이 나왔어요. 당연히 이거 우리 유리화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합차 공식을 이용하여 요 녀석의 제곱 빼기 요 녀석의 제곱을 의도하면은 6분의 이거 제곱하면 루트를 벗긴 거잖아. 그래서 49n 제곱 빼니까 이렇게 사라지면서 48n 더하기 12만 남고 여기 남는 거를 제가 적어보면 루트 49n 제곱 48n 더하기 12 플러스 7n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약분하면서 8n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분한 결과를 제가 여기다가 8n 더하기 2라고 적는 순간 얘 분자로 올 수 있죠. 분자로 와버리면 여기가 8n 더하기 2가 되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인 여기 7n과 여기 7n, 여기 8n까지 해서 14분의 8로 답이 나오게 되고 약분하면 7분의 4가 되기 때문에 답이 분모 분자 더한 11이 됩니다. 마지막에 계산할 때 저희가 주로 쓰는 근사 있잖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는 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얼른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때 상수항은 신경 쓰지 않고 49로 잠깐 묶은 다음에 여기가 n제곱 더하기 49분의 48n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줄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한없이 커지는 n 앞에서 무시한다 개념이 근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를 시켜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7n이 되겠죠. 어차피 루트를 벗겨내면 이 제곱은 알아서 사라지고 얘는 7이 되면서 7n이 정확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7분의 4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7분의 24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6으로 나눴으니까 7분의 4로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적분 마지막 문제 30번 킬러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2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여기 극한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각각 극한값이 존재해서 수렴한대. 근데 수렴하는데 마침 수렴값마저 같게끔 하는 순서상 A, B가 19개가 있대요. 그런 자연수 K를 모두 다 구해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은 얘네들의 수렴값이 똑같으니까 일단 나올 수 있는 극한값이 얘는 뭐가 있고 얘는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쫙 보니까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절대값 A가 0이냐 마냐가 중요하잖아요. 절대값 A가 0이면 0은 누구를 아무리 곱해도 0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얘랑 관계없이 극한값 0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야. 지금부터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남아있는 상태로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니까 저 공비 A 더하기 B가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야 수렴한다는 거 알죠? 요 사이에 있으면 얘 알아서 0으로 소멸하니까 이번에도 극한값 0이 될 수 있어요. 얘가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다음 공비 A 더하기 B가 마일은 안 되고 1이면 얘가 1의 거듭제곱은 또 1로 수렴하니까
절대값 A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래 거는 어떻게 되냐? 얘는 위랑 다르게 앞에 곱해져 있는 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비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지금 공비가 절대값 K분의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20이 얘가 공비인데 이게 1보다 작으면 또 알아서 소멸하잖아. 거듭제곱함에 따라. 그럼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할 텐데 어라? 같아질 수 있겠다. 그럼 안에 있는 애가 이 절대값 공비가 1이면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요 녀석 K분의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20이 1인 경우로 가져가서 얘가 1이면 이 1의 거듭제곱은 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딱 보이잖아. 이 경우나 이 경우는 얘랑 똑같아져야 되고 요 경우는 0 안 돼요. 제가 0인 경우는 따로 뺐으니까 0이 아닌 경우를 하고 있잖아요. 얘는 얘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 있는 극한과 여기 있는 극한이 같아지는 경우를 해볼 건데 자, 가장 먼저 여기 있는 0 있죠. 이때랑 여기 있는 0이라서 요거랑 요거로 극한값이 같아지는 경우부터 해볼게요. 얘가 제일 쉽거든요. 잘 보면 A, B는 문제에서 분명히 정수라고 했는데 더해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여러분 0밖에 없습니다. 현재 A 더하기 B가 0인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근데 A 더하기 B가 0이 되는 순간 어라? 여기 이 부분이 사라져요. 여기 A 더하기가 0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값 K분의 20이 1보다 작아지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K는 2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20까지인데 1부터 20까지 모든 자연수는 이 친구가 1보다 이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1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라고 소거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얘는 불가능하니까 얘랑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0일 땐 이 경우로 0이 돼야 되는 거고 요 절대값 A가 되는 경우에는 얘랑 똑같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경우랑 이렇게 똑같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케이스 말하는 거예요. 절대값 A가 0이라는 거는 제가 곧바로 A는 0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공비가 1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는데 요 안에 있는 2A가 지금 A가 0이면서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럼 저 안에 있는 공비가 K분의 2B-20이 나오는데 절대값에서 1보다 작다는 건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고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는 고정이 됐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B의 개수가 19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참고로 K는 20이야 자연수니까 양변에 K 곱해도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 마이너스 K와 2B-20 K 이렇게 있을 것 같고 20을 양쪽 부등식에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은 10-2분의 K와 10 더하기 2분의 K 사이에 정수 B의 개수를 구하는 거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B의 개수를 K가 커짐에 따라 이 부등식이 넓어지니까 정수의 개수가 많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구간의 길이가 일단 여기서 여길 빼면 구간의 길이가 K만큼 벌어져 있죠. 그리고 둘이 더하면 20으로 일정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둘의 평균이 10이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10, 9, 11, 8, 12 이런 식으로 좀 머릿속에 세워놓고 지금 이 부등식이 1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끔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K가 아주 작을 때
예를 들어 1 같은 애가 되겠죠. 근데 K가 2가 되면 이런 느낌. 3이면 4면 5면 뭐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로 되면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정확하게 B의 개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그리고 나니까 딱 알 수 있는 게 지금 얘가 K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만약에 K가 짝수면 얘가 약분되면서 정수부터 정수까지의 개수가 되죠. 근데 그건 엄청 쉽잖아요. 정수부터 정수까지 개수는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에다가 양쪽에 등호가 없으니까 1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K가 짝수면 정수 초과 정수 미만이잖아요. 여기서 굳이 보자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정수 초과 정수 미만. 이 간격. 여기서 여기 뺀 K에다가 1만 빼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번. K가 홀수면 지금 얘가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몇 점 5부터 몇 점 5까지예요. 제가 다른 주황색으로 이거 보여주면 예를 들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면 이 간격당 한 칸 갈 때마다 하나씩 포함되잖아요. 한 칸 한 개, 한 칸 한 개, 한 칸 한 개니까 정확하게 간격만큼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얘가 약분이 되냐 마냐를 정수의 개수에 영향을 준다는 걸 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했던 1번 케이스는 제가 결론만 여기다 정리해 놓고 우리 그 다음 2번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2번 케이스는 절대값 A가 극한값인데 여기는 극한값 1이라고 얘네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A가 1이고요. 동시에 여기 분명히 A 플러스 B가 1이라 돼 있어요.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근데 A 플러스 B가 1이면 여기가 마침 2A 더하기 2B니까 여기 넣는 순간 2가 되죠. 그리고 20 빼면 K분의 마이너스 18이 되는데 절대값 때문에 K분의 18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방에 적어버리면 절대값 K분의 18이 1이 됩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하나 정리했을 때 얘부터 적어볼게요. K는 18이다. 분명 자연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8 안 돼요. 그리고 요거 내려오면 A는 1 아니면 마일, 부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더해서 1이 되는 B는 0이 되고요. 더해서 1이 되는 B는 2가 되는 바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K가 18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더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의 분석이 모두 다 끝났어요. 자, 문제 다시 볼게요. 어떤 자연수 K가 있는데 그 자연수 K인 경우에 이 순서상 정수 순서상 A, B가 19개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던 1번 케이스에서 19개가 되려면 얘가 19이거나 얘가 19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19개가 되는 첫 번째 답으로 20이 있는데 마침 20이 짝수도 맞죠. 20이 짝수라 19개 나오는 답이다. 요거 있고 얘가 19개가 된다는 건 K가 10분데 홀수도 맞죠. 두 번째 답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함정 분명히 18일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18일 때는 2개 아니에요? 답 아니잖아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18인 경우에는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니까 둘 다 카운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극한값이 똑같아질 수 있고 이렇게도 똑같아질 수 있으니까 18인 경우에는 이 경우는 아주 특이 케이스로 얘가 함정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요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8인 경우에는 얘 때문에 17개가 나오는데 얘 때문에 2개가 추가로 나오는 거라 17개 2개에서 우리가 원하는 19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까지 답을 세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끝까지 잘 푼 아이 중에서도 요거를 놓친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에서 셋 다 더하면 K값의 모든 합은 57이 된다.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미적분 30번까지 가장 어려운 세 문제 제가 골라드렸고, 요 내용이 글로 읽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좀, 글로 읽는 것보다 제가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해줘야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요 강의 찍는 저도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번에 또 모의고사 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며, 그동안 잘 지내십시오. 화이팅! 자, 안녕하세요. 27학년도 3월교육청 기하 해설 영상 담당을 맡은 시대인재 수학스쿨 소속 강사 김정문입니다. 일단 이번에 당연히 시험 범위가 짧았기 때문에 2차 곡선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중에 28번 문제는 쌍곡선 문제였습니다. 쌍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쌍곡선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고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셨을 테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어서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X축 위에 초점 F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제 F'이라는 반대편에 초점 하나가 더 있었고 점 P는 쌍곡선 위에 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을 스케치를 합니다. 원을 빙글빙글 돌려서 근데 그 원이 X축 위에 있는 점 F와 수직인 관계로 접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원을 스케치를 해주는 거죠. 그치? 원을 다 그리지는 않을 거고 그 원이 돌아가다 보면 반대편 쌍곡선 위에 있는 점, 어떤 곡쌍곡선과 만나는 점이 하나 발생이 돼서 그 점을 Q라고 설정해 줍니다. 문제 보시면은 이 빗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어딘가 Q가 쌍곡선 위에 점으로 등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구조물들은 이 정도고 문제에서 뭔가 힌트를 하나 더 주기 위해서 Q랑 F를 이어놓은 선분 정도가 작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구조죠. 특히 여기서 쌍곡선을 직접 스케치하진 않았으니까 점 P랑 점 Q 이 친구들이 쌍곡선 위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쌍곡선에 정의 한 번은 적용을 해주셔야 문제 어떤 단서들이 발견이 될 테니까. 자, 한번 해볼게. 문제 보시면 QP인가? QP의 길이랑 QF의 길이의 합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미지수 도입을 통해서 하나의 미지수로 변 길이들을 다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반지름의 길인 거니까 또 이제 P를 중심으로 돌린 원 아니었습니까? 또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미지수 도입하는 게 낫겠죠. 스몰 r 도입하시고 스몰 r 도입하시고 그리고 QP랑 QF의 길이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1-r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몰 r로 변 길이들을 표현해 나가고 있다. 이등변 삼각형 하나가 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점 P와 점 Q가 각각 뭐다?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쌍곡선의 정의를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셔야 돼요. 자, P로부터 F'까지 거리가 좀 더 길죠, 그렇죠? P로부터 F'까지의 거리와 P로부터 F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어떤 값으로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PF' 안에도 R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PF 길이 자체가 R인 거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랑 QF의 길이의 PF의 길이의 차이는 요만큼 QF' 길이의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길이를 지금 정확히 뭐 얼마로 일정한지 모르니까 뭐 잠시 L이라고 일단 지정을 해두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점 Q를 대상으로도 쌍곡선의 정의를 한 번 더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점 Q를 기준으로 QF 길이와 QF' 길이의 차가 또 마찬가지로 L이어야 돼요. 다시 1-R과 누굴 뺐을 때? L을 뺐을 때 그 값이 다시 L이라는 값으로 일정해야 쌍곡선의 정의에 들어맞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L이라는 값이 2분의 1-R과 같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미지수로 여러 가지의 변 길이들을 다 표현하는 3입니다. 2분의 1-R이 되겠죠. 요 선분의 길이고. 됐나요? 일단은 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표현한 것 같아요. 문제에서 준조건 활용했죠. 그리고 각각의 점에 대해서 쌍곡선의 정의를 한 번씩 사용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정답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맞다. 자, 여기서부터 R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뭐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간단하긴 한데 계산상으로는 하지만 좀 떠올려주기가 어렵고 첫 번째 방법이 오히려 좀 발상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삼각형이 크게 하나, 둘, 세 개의 삼각형이 주어져 있죠. 여기에 먼저 눈길이 가는 삼각형은 아마도 이등변 삼각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R이라는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대신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에 대한 정보 하나가 이제 필요하겠죠, 단서가. 그럼 각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 갖고 들어올 것이냐를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2분의 1-R이라는 길이, 그죠? 요게 참여하고 있는 삼각형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뭐 이 작은 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혹은 큰 직각삼각형일 수도 있습니다. 요 길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답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 문제 조건으로 부여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직각삼각형 큰 걸 관찰해 볼 건데 이유는
작은 삼각형에는 단서가 짧은 변과 긴 변 길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 2분의 1 r이 참여한 삼각형 중 이 직각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와 뭐 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라서 각을 측정하기가 좋습니다. 누굴 각으로 측정하면 좋겠어? 요 각을 세타라고 지정해주고 빗변분의 밑변으로서 각을 측정할 수 있겠죠. 심지어 그게 또 코사인 값이니까 코사인 법칙에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날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말이야. 자, 써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2분의 1 더하기 r이 되겠죠? r분의 r. 이게 코사인 값으로 측정이 되는 거고, 요 코사인 세타에 대한 단서들을 분홍색 삼각형 안으로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r의 제곱은 같다. r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r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r분의 얼마예요? 2r인가? 저거 해주면은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정답을 내주시면은 r값이 계산이 될 겁니다. 되나요? 네. 자, 두 번째 풀이를 하나 더 소개를 해볼 건데 r값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을 하나 더 소개를 해볼 건데요. 요거랑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요 풀이 좀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을 실제로 이 시험지를 처음 봤을 때 내가 구사했던 풀이는 아니고 이렇게 풀었고요. 이제 해설을 쓰다 보니까 뭐 해설지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보였던 풀이라서 사실 그렇게 우리가 떠올려주기가 쉽지는 않은 풀이 같은데 계산상의 이점이 뭐 없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재미로 좀 소개를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핵심적인 구조는 이 직각 삼각형 안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 하나 작도가 돼야 되고 이게 P고 여기가 뭐였죠? F'이었나? F였습니다. 변길이 관계를 한번 다 몽땅 다 표현 다시 해봅시다. 스몰 r과 여기가 스몰 r과 여기가 2분의 1 r 여기가 1 r이었죠. 됐나요? 이 정도 표현하시면 됐던 것 같고 자 이번에 어디에 집중이 됐었냐면 여기입니다. 찾아보니까 뭐 삼국선의 정의를 써서 변길이 관계를 표현해 보니까 1 r과 2분의 1 r이라서 두 변길이 관계가 2배 비율 관계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에서 삼각형의 변 길이의 비는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의 비와 같다라는 관계를 우리가 사인 법칙의 활용으로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각을 만약에 알파라고 해주고 이쪽 각을 베타라고 해주면 이 두 각, 알파와 베타에 대한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가 2배라는 관계식을 하나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 값이 누구의 2배다? 사인 베타 값의 2배일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알파와 마주보는 이 친구가 2배 관계인 거니까. 근데 사인 알파 값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스몰r로 표현할 것인가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알파라는 각을 이 작은 삼각형에서 설정을 하긴 했지만 알파라는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은 더 큰 삼각형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직각 삼각형이 각을 측정하기 훨씬 더 유리한 삼각형이 맞죠?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은 요거니까. 그래서 이 좌변의 길이가 좌변의 값이 뭐로 표현돼요? 2분의 1 더하기 r분의 얼마로? r로 표현이 됩니다. 됐죠? 그럼 우변도 r로 표현할 수 있으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사인 베타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사인 베타에 대한 직각 삼각형을 발견해주기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수선을 꽂는다라고 해도 알고 있는 길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각을 옮겨보는 거죠.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쪽으로 넘겨주는 이유는 이쪽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등변 삼각형 자체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지만 직각 삼각형을 작도해주기가 굉장히 좋잖아.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수선 내리시면 되죠. 어이구 깜짝이야. 직각 삼각형을 쉽게 발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각별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라고 바꿔주시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 직각 삼각형의 측정이 가능하니까 r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랑 같다? 2배 r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r과 같다. 됐나요? 네, 요것도 이제 r에 대한 등식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시면 r값 마찬가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었다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8번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물교육청 기하 29번 문제입니다. 역시 2차 국수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포물선 단독으로 출제된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직접 제시된 것과 제시되지 않은 것 좀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 서술을 그대로 읽어가시면서 작도를 해보시면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일단 포물선 하나가 존재를 해야 되고 포물선의 한 초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을 작도를 한답니다. 큼지막하게. 왜냐면은 p보다 크다 나와 있어요. r값이. 요거보다 거리가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돼.
돌아가다 보면 포물선과 만나는 점 하나 생기죠. 1사분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P에서부터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그리고 포물선의 초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다가 X축과 만날 때가 있겠죠. 오른쪽에서 그거를 라지라고 하자. 이렇게 작도가 되어 있습니다. 원은 직접적으로 스케치가 될 필요는 없어. 뭐 최초의 원을 스케치했을 수 있겠지만 그 원이 어떤 곡선이나 뭐 직선과 만나는 점들이 다 표기가 되면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반지름, 원을 표현하지 않을 거라면 반지름 길이가 원의 정의상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는 걸 반지름 길이를 표현해줘야 원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겸사겸사 요 거리가 같다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가 다. F부터 요거 두 개니까 요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PF의 길이는 어차피 이어져 있었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 포물선의 점 P에 대한 정의, 포물선의 정의 한 번은 적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PF는 선분 보조선으로 그거 줬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문제 추가로 제공되어 있는 단서들이 각에 대한 단서와 넓이에 대한 단서가 하나씩 있어요. 자, PHF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래요. 근데 보니까 여기죠? PHF니까 요각 세타로 해볼까요? 요각에 대한 단서가 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크게 그려져 있는 PHFA, 뭐 여기는 APHF 순을 써놨네요. 54루트라는 넓이. 이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텐데, 사실 아직 포물선의 정의를 쓰지 않았죠. 포물선의 정의를 한번 써야 됩니다. 점 P를 대상으로 요 변의 길이가 누구랑 같다?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해서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을 발견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을 발견했는데 그 내부에 포함되는 각에 대한 정보 하나 있었으면 당연히 각에 대한 정보를 옮겨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세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PF의 길이는 FA 길이와 같습니다. 왜였죠? 원의 정의에 의해서 같았었죠.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 하나를 더 발견해 주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이 세타에 대한 단서, 각에 대한 단서들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각에 대한 정보를 옆에다 옮겨줄 수 있다는 걸 발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세타와 세타에 대해서 남은 각은 파이-2세타인데, 그리고 PH라는 선분의 길이는 X축과 평행한 이제 선분이기 때문에 엇각에 의해서 이쪽이 파이-2세타가 돼요. 그 얘기는 이 위에 있는 PHF라는 이등변 삼각형과 그리고 PFA라는 이등변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도형이 된다는 걸 발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양쪽 이등변 삼각형 양쪽 변의 길이가 같은데 가운데 끼어 있는 각의 크기도 같은 거야. 그러면 합동이죠. 그렇지? 그래서 뭐 그림상으로는 전혀 합동처럼 보이진 않지만 작도되어 있는 주황색 삼각형과 그리고 밑에 작도되어 있는 여기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 파란색 삼각형이 서로 완전히 동일한 대상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APHF의 넓이를 표현해 줄 때 굳이 사각형 넓이를 표현할 필요가 없이 뭐로 표현하는 게 낫겠다? 삼각형 뭐 PFA 요거를 2배 해준 게 54 루트 2와 같다라는 관계로 해석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미지수 같은 경우도 도입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안에 이제 R도 있고 P도 있고 한 거니까 뭐 반지름의 길이 R로 표현해 주시면은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표현해 주시는데 삼각형 넓이를 이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요 각에 대해서 끼인각 공식을 쓰고 싶긴 하지만 이 세타에 대한 단서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세타에 대한 단서가 있는 거라서 밑각 크기 세타로 다시 잡아주시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수직 이등분한다 해서 요쪽 직각 삼각형에다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3분의 루트 3이라고 했잖아 코사인 값이. 그럼 R이면 여기 얼마겠어? 3분의 루트 3R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3분의 루트 3R이겠죠? 높이만 표현하면 되겠지? 3분의 루트 3이면 사인 값으로는 3분의 루트 6일 테니까 높이는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6R이 되겠다.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네, 코사인 값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각형 PFA의 넓이는 이거 2배, 그럼 3분의 2 루트 3, 3분의 2 루트 3R 곱하기 높이 3분의 루트 6R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PFA의 넓이일 거고 그거의 2배를 다시 해준 게 얼마와 같다? 54 루트 2와 같다를 풀어주시면 스몰 R 값이 나오고요. 스몰 R 값이 나오는 순간 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 보시면 되겠죠. 뭐 좌표나 뭐 길이 관계들이 모두 다 밝혀지기 때문에 남은 P 값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직접 작도만 잘 해주시고 나서 이 오른쪽 삼각형과 왼쪽에는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것만 잘 발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포물선의 정의에서 이등변 삼각형 발견 잘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각에 대한 정보들을 이 왼쪽 삼각형이 치우쳐져 있는 정보들을 오른쪽, 왜냐하면 전체 사각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동을 해줄 수 있을까에 이 평행선 구조를 이용해 주셨으면 된다라는 거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번 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서울교육청 기하 30번 문제 해설을 합시다. 지금 문제 이제 그림은 그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자체가 이제 쌍곡선과 타원 자체가 반드시 스케치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들이 이제 쌍곡선 위에 있다. 그 점들이 그리고 타원이 있다라는 사실만 정의상으로 잘 반영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구도만 갖고 따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타원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겠지만 쌍곡선은 방정식으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물론 미지값 하나가 이제 부여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우리가 점 F'으로부터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쏴서 쌍곡선과 만나는 점 P는 당연히 이제 스몰 a라는 미지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초점의 위치를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3a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a입니다. X좌표만 적어볼게요. 됐죠? 여기는 루트 3a가 되겠네요. 그럼 이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a일 때의 Y좌표를 체크할 수 있으면은 점 P의 위치가 특정이 지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3a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이 친구가 2a라는 길이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초점 사이 거리가 2루트 3a인 걸 아는 상태에서 위쪽 방향으로 루트 3a만큼, 2a라는 길이를 갖게 되니까 이 전체 큰 직각삼각형은 특수가 30도, 60도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이라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길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30도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60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나는 이제 특히나 이제 쌍곡선과 타원을 직접 스케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점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인지 타원 위에 있는 점인지를 정확히 체크하셔서 그 점마다 정의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 자, P는요, 쌍곡선 위의 점입니다. 자, 쌍곡선 위에 점이 하나 더 찍혀 있어요. 누구예요? Q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 보셨으니까 알 테지만 점 Q가 쌍곡선 위의 교점입니다. 그리고 타원 위에 있는 점이 표현되는 게 있죠. H. 요 친구. 요거 타원 위의 점인데 그리고 여기도 타원 위의 점입니다. 점 Q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 이해되죠? 점 Q는 타원 위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쌍곡선 위에 있다가 되는 거니까 정의를 두 번은 적용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특히나 이 H라는 녀석은 어떻게 타원을 정의하기 시작하냐면 이 포물선이네. 정신 차려. 쌍곡선의 한 꼭지점으로부터 P, F의 수선의 발을 꽂아주고 그 점을 지나는 A와 F를 초점으로 하는 두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H를 지나도록 타원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에 대해서는 두 초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봐야 된다는, 즉 타원의 정의를 한 번은 사용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셔야 되고, 그러면 점 P는 쌍곡선 위의 점인데 왜 두 초점까지 거리의 차를 계산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좌표 계산을 통해서 점 P의 위치를 특정 지었다는 것 자체가 쌍곡선이 있다는 걸 증명한 셈, 쌍곡선이 있다는 걸 증빙한 셈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이 길이가 2a이고 이 길이 4a거든? 2대1 대 루트 3이니까 그럼 4a에서 2a를 빼주면 얼마야? 당연히 2a죠. 네, 애초에 이제 얼마로 같아? 꼭지점 사이의 거리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얘는 정의를 한번 사용한 셈과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쌍곡선의 정의 자체를 적용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이 친구는 아직 적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타원의 양 초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셔야 되는데 다행인 건 30도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아시죠? 두 초점까지 거리가. 그래서 우리가 A에서부터 F까지 거리를 측정한 뒤에 2대1 대 루트 3 돌려주시면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 돼요. 자, 점 A 위치는 뭐 마이너스 A, L일 거잖아. 그치? 이 친구가 마이너스 A일 테니까 A, 라지 A부터 F까지 거리는 루트 3A 더하기 A. 그러면 여기는 단 써볼까요? 주황색으로 쓰지 말고 파란색으로 쓰지 말고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이네요. 얘가 루트 3 더하기 1의 A가 되겠죠. 됐나요? 나머지는 2대1 때 루트 3 가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안 나와. 2분의 루트 3 더하기 1 A가 될 것이고 여기 루트 3 곱해서 2분의 3 더하기 루트 3 A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 양쪽 변 길이를 더해주시면 그냥 장축의 길이가 될 거고 더해주면 2분의 2루트 3의 더하기 4.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2인가? 루트 3 더하기 다시 보자.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타원 장축 길이. 하장길? 요거는 얼마라고? 까먹었어. 2 더하기 루트 3 A가 된다.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타원 이외의 점이 또 다른 점이 발견이 된다면 또 초점까지 거리는 계속 2 플러스 루트 3a로 측정이 된다라는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게 누구야? 바로 요 점이죠. Q라는 점. 특히 Q라는 점은 문제에서 추가적인 단서도 이렇게 제공을 해준 점입니다. Q로부터 A까지, Q로부터 F'까지 거리 합이 6 플러스 루트 3이다. 아니죠. 6 플러스 8 루트 3이다인데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이 같은 것들을 특히 2차 곡선에서 길이 관계들을 표현할 때 점 단위로 선분의 길이를 표현하면 이게 또 어딘지 직관적으로 느낌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좀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AQ의 길이 이렇게 볼까? Q로부터 F'까지 거리를 1번, Q로부터 A까지 거리를 2번이라 측정할게요. 그럼 요 조건은 1번과 2번의 합을 제공하고 있죠. 1번과 2번의 합은 6 플러스 8 루트 3이다. 되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Q라는 점은 타원 위에도 쌍곡선 위에도 존재하는 점이니까 당연히 두 초점까지 거리의 차나 합에 대한 정의를 한 번씩은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보조선으로 누굴 그으셔야 된다? 그어주셔야겠지, 그치? 특히나 F는 타원의 한 초점이기도 하면서 쌍곡선의 한 초점이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보조선이겠죠? Q가 사라져 버렸네. 됐나요? 요렇게. 그러면 이 선분, Q랑 F 선분이, F란 점을 이어준 선분이 3번 선분의 길이가 돼서 이제 쌍곡선의 정의와 타원의 정의를 한 번씩 적용하면 되겠다. 자, 해봅시다. 1번과 3번. 쌍곡선 F 프라임, 쌍곡선 F. 쌍곡선 위의 점, 차이. 1번과 3번의 차이겠죠? 1번 빼기 3번은 얼마와 같다? 2a와 같겠죠. 됐죠? 그 다음에 누구야? 또 이번엔 타원의 정의. 2번과 3번. 타원이 있는 점이니까 타원의 두 초점까지 거리 합이 일정하다. 2 더하기 3번. 이 합이 얼마로 일정해? 장축의 길이를 일정해야 되는데 장축의 길이 측정해냈잖아. 2 플러스 루트 3a로 일정하다. 하시면 내가 지금 등식을 3개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해야 될지 보이죠? 1번과 2번의 합이 수치로 정확히 나와 있고 밑에 있는 두 개의 등식 중에서 마이너스 3번, 플러스 3번이 그대로 소거될 수 있는 구조니까 이 밑에 있는 두 줄을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더하면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된다. 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얼마야? 4 플러스 루트 3a는 같다. 6 플러스 8 루트 3과 같다라는 등식만 풀어주시면 되고 a가 2 루트 3이 되면 딱 맞겠죠? 그래서 a는 2 루트 3 뭐라고? 2 루트 아니 정신 차려 2 루트 3이다. 해서 a 값 구하고 나면 사실 뭐 모든 정보가 다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니까 뭐 마무리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고 그 기하 시험지들을 내가 뭐 자주 풀어보는 건 아니긴 한데 뭐 풀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차 곡선은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표현해 내린 것처럼 이 쌍곡선과 타원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점들, 정의된 점들이 쌍곡선 위에 이제 타원이 있는지 포물선이 있는지를 정확히 체크하신 뒤에 최소한 그 점마다 정의를 한 번 이상은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뭘 놓치지 않으면 그러면 충분히 정답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뭐 푼데 얼마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자, 고생하셨고요. 뭐 다음 모의고사 때 또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